자,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 그냥 그 문제가 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비용 곡선과의 관계, 그리고 생산함수를 준 다음에 비용함수를 끄집어내는 그런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비용함수와 장기 비용함수와의 관계 나와 있어요. 단기 비용함수와 장기 비용함수의 관계 이렇게 있어요. 요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 주셔야죠. 생산함수는 거기 보시면 루트 속에 있는 거예요.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WL, 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와 R은 뭐 따로 주어져 있지는 않고요. 어떤 W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조건부 단기 생산 요소 수요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비용 극소화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금 거기 보시면 단기예요. 단기. 조건부 단기 요소 수요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K가 고정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장기에는 L과 K가 같이 조정이 가능하니까 MRTS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선 단기이기 때문에 K가 고정된 경우를 상정할게요. K가 K 바로 고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K가 고정됐어요. K가 고정됐어요. 이거 그냥 고정된 거 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W도 고정돼 있다는 거 보이셔야 돼요. R도 고정된 거예요. 근데 K도 고정된 거야. 그래서 고정된 것들은 얘네들이 다 고정돼 있고 L만 가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생산함수는 L만 조정이 가능하고요. K도 얘가 고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거 L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L로 정리해서 여기 비용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비용함수까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기 요소 수요 함수를 우리가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K가 고정된 상태에서 요소 수요 함수 L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L은 K의 바에다가 거기 보시면 Q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부 단기 요소 수요 함수는 산출량에 대한 함수이며 생산 요소의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L은 여기 나와 있는 W랑 R과는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W와 R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Q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요소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B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생 수요 함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B번 문제는 단기 비용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기 비용 함수를 구하세요. 단계는 지금 WL 더하기 RK인데 지금 K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W도 고정되어 있고 R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W랑 R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암묵적으로 머릿속으로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요 L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L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바로 단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대입하면 단기 총비용 함수가 되는 겁니다. 뭐 거기다 대입을 그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W 요걸 거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K 바분의 Q의 제곱 요것만 그냥 넣으면 돼요. R 그 다음 K 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 뭐 더 할 게 없네요. 자, 다음에 우리 C번 볼까요? 단기 비용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K의 규모를 구하시오. 10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적 규모를 구하시오. 이때 단기 총비용 함수는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C번은 자, 비용을 극소화하는 K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선 T, 그냥 C에다 S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냥 그렇게 쓸게요. 그리고 K가 한 단위 변할 때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K로 미분합니다. 라운드 K는 라운드 거기 보시면 C 단기니까 S 이렇게 했습니다. 요걸로 미분하게 되면은 요거 정리되는 거죠.
그럼 얘는 미분하면 R 이렇게 남고 요거는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W 해가지고 마이너스 W 그 다음에 Q의 제곱 그 다음에 K 바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K 바는 이게 고정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하기 R은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따라서 요 K는 고정된 K는 얼마 시설 규모일 때가 이 단기총 비용을 극소화합니까? 라고 하면요. 요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R분의 W, Q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Q가 1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Q가 10인 경우 네, 그랬을 때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 루트 R분의 W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그때 총 비용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K가 이렇게 됐잖아요. 요 K를 여기에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게 되면 그때 K가 10인 경우에 최적 단기 총비용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게 되면 요거 W에다가 식이 복잡하네요. 그래서 W에다가 요거 그냥 K 집어넣게 되면 이게 L 형태가 되는 거죠. 아니면 K에다가 뭐 L과의 관계 K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10 루트 R분의 W 이렇게 돼 있고 분의 Q의 제곱 그리고 R 또 K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10의 루트 R분의 W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그렇게 나오시나? 이게 20되고 루트 W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결과는 깔끔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한번 쭉 끝까지 풀어보시죠. 자, 다음 D번 볼게요. 자, 앞에 문항 C에서 K의 값을 단기 비용 함수에 대입한 결과를 구하고 해석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D번.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한 다음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K가 최적일 때 이거 대입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K에다가 거기 쭉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총 비용을 뚜루룩 정리를 합니다. Q의 제곱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Q가 거기 살아남아지게 되는데 Q에다 10을 대입을 하게 된 경우죠. 요 경우에 10을 대입하였는데 만약에 Q에다 10을 대입하지 않고 일반화된 경우를 나타내면 일반화된 경우 K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시 네, 여기 10이 아닌 경우로 할게요. 10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됐다는 건 뭐냐면 요거 지금 10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그냥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걸 넣으면 얘가 일반화된 K인 경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거기 과정이 쭉 나타냈는데 그때 S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요. 그 과정 그대로 요거 넣으면 돼요. 요거 대신 10 대신에 Q를 넣으시면 돼요. 10 대신에 Q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QQ 집어지는 거죠. 여기도 앞에서 Q가 왜 사라졌습니까? 하면은 지금 Q가 10인 경우니까 얘가 10인 경우에서 100 이렇게 집어넣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Q를 살려두고 계산하게 되면 거기 밑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2 루트 W R에다가 Q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10인 경우는 여기다 10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20에다가 루트 WR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면 거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그래프가 좀 나와 있습니다. K가 지금 뭐 Q가 1인 경우, K가 2인 경우, 뭐 K2인 경우 이게 쭉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장기와 관련된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단계에 대입해서 나타내는 결과가 쭉 나와 있고 그림하고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까지 좀 잘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L과 K를 다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하게 되면은 뭐 우상향 형태 장기 비용 함수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시면요. 2번은, 자, 우리
한계 생산과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단기의 한계 비용과의 어떤 관계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생산함수를 우리가 노동으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은요. 자, 저기 2분의 1 내려가는 거죠. 2분의 1 내려가고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다가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SMC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SMC는 요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거기 보시면 단기 비용 함수 앞에 2번이라고 해놨네. 예, 요거요. 앞에 2번에 나와 있는 그거 나타낸 거 알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쭉 해가지고 나타낸 요렇게 아니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단기 비용 함수 여기 나타낸 거 있잖아요. 그걸 쭉 나타낸 앞에서 보시면 2번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번으로부터 SMC는 정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 거기 보시면 K에 바 이렇게 있고 EW, Q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Q를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K 바에다가 EW에다가 자, Q를 집어넣게 되니까 Q는 L의 2분의 1승에다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요. K도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 K 없어지고 2분의 1 밑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W 남게 되고 MPL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 MPL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SMC와의 관계는 서로 마이너스 역의 관계다라는 거 우리가 뭐 식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쌍대성의 원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